뒤에 정리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이제 박문기라고 하고요.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차례로 소개할 텐데요. 먼저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과천의 커뮤니티센터 골프 강사, 전남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원 대표 소개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CEO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소유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단독주택 소유하신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지껏 이렇게 7년 가까이, 6년 가까이 같이 일을 했지만 여러 대표님들을 모시고 일을 했지만 이렇게 말 잘하고 이렇게 정말 나가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판단력이 좋으신 분을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박수. 대표님 뽑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주용 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예. 저는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재건축 길라잡이 제자고 40년 공직 생활에 보이직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단독주택까지 도시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내가 조금 머릿속에 있는 상식을 어떻게 하지 이 지역에 잘 되도록 좀 해드리려고 제가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덕진 회계 겸 서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분은요. 소개하려고요. 네, 수학 전공했고 수학 강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재간동이 김영규 간사 어디 있습니까? 김영규 저는 아닌데요. 아니랍니다. 자, 그다음 이행수 부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40년 이상 살아가지고 얼굴이 반반해서가 아니라 많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정원아 부역장님 소개합니다. 저희 마을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 열심히 돕고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병가 보고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 인사 말씀하시고 이 순서대로 질문까지 이렇게 진행할 텐데 지금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질 거니까 그때 뭐 오늘 밤새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할 거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질문을 기타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밀레니엄 기억하시죠? 밀레니엄으로 한참 별도있던 그 시기에 그해 마지막 19세기 마지막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방안을 예고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예고를 했어요. 전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주택이 굉장히 공급이 굉장히 딸렸고 수요가 가는 그런 상태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많이 기대를 했고 그래서 드디어 2020년 2월 4일 때 국토부 이사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3080 국토부 도심 복합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 아주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30만 호, 지방에 80만 호 따서 3080 도심 복합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공급할 땅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 기준을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도 여기 해당된다 싶어가지고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모임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6년 전이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요.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았어요. 국토부 주관이라. 근데 서울시에서 마지막에 자기들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고 있는 이 구역을 갖다가 풀 수가 없다.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2007년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던 건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심복합사업 이후에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신속통합 이런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봤어요. 역시 실패됐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모아타운이라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후보지 신분을 받아냈어요. 여기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는 후보지 자격이죠. 근데 이제 후보지 자격에서 이제 한 단계 상승하려고 보면 이 지정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정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정비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관리 계획안이죠. 이 관리 계획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기반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또 교통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영향평가라는 것을 갖다 참고를 해야 되고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 이 상수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풀어주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허용한 최초의 사례 우리 마을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공람이 조금 늦어져서 좀 말씀을 유감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수현서 그랬죠? 우리 대청마을 공천구역이 드디어 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이제 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일단 한 2년 반 전에 저희 SH 강당에서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봤었고 이렇게 거의 한 2년 반 만에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해 주셔서 좀 풍부하게 생각하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주민 설명이라고 하지만 주민 간담회 형식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발표가 됐어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전에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전에 많이 입이 되게 간지러웠지만 많이들 기다리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랑은 좀 다르게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교가 되시다 보니까 저희가 섣부르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알았는데 이 장소가 조금 이게 대관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구역별로 또 구역마다 조금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구역이지만 어느 구역은 아예 제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회전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정식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기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전체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좀 말씀 나누실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다행히 우리 여기 2구역은 대부분 다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구역일까 4구역일까 일부는 되고 또 일부는 안 되시는 블럭 단위로 이렇게 된 것도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좀 오해를 하세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뺐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동의율 산정은 정식으로 구청에서 반대와 찬성의 이거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돈이 좀 낮으면 어쩔 수 없이 좀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기 2구역 계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열심히 해주셨어요. 어떠한 최근에 제가 좀 부탁드렸던 어떤 민원이나 시위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았지만 이 2구역 분들로 인해서 솔직히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조금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과거에 3080 공공주도 신생기를 지원했었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 전에 이 모아타운이 됐고 이 모아타운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강남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뭔가 시에서나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강남이 해주면 다른 데도 또 해줘야 되니까 되게 굉장히 어떤 부담으로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구역 주민분들의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동참으로 저희 강남 최초로 이렇게 주민공감을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근데 아직 또 넘어야 할 산도 있어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아파트 부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안 돼 하는 땅이에요. 그건 이제 뭐 강원수 시장 때부터 이제 쭉 와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구 단위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 변경은 쉽지 않아요. 저희 마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때 나왔죠.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으로 모아타운, 그러니까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처럼.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에 뭐 모아타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저희는 아파트만 되게 해달라. 강남구와 서울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관철이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은 6가구인데 윗집은 제가 살고 밑에 집은 세를 주고 있어요. 작년 말쯤에 세입자가 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변기로 이제 쥐가 이제 올라왔어요. 샤워하고 있는. 근데 그러다 소리를 질러서 이제 쥐가 이제 깜짝 놀라서 들어갔는데 다음날 다시 쥐가 하수도구만 올라와서 이거를 집안을 뒤집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 말씀 좀 드리는데 여기에도 바퀴벌레 좀 많이 있습니다. 특성상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바퀴벌레 쥐들이 너무 많고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곧 있으면 뭐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이제 침수돼서 이렇게 저희 집도 한번 단지가 침수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싸다 보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외노자들이 살다가 칼부림이 한번 났었습니다. 수서경찰서도 출동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안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여기 옆에 하수종말 처리장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혐오 시설을 얻고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고 있으니 꼭 우리를 아파트로 지어달라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분들의 주축이 대부분 이제 단독이나 상가주분들이 좀 주축을 좀 이루기는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논리는 단순해요. 내가 이 다세대보다 한 6배, 5배 정도의 땅을 내놓는데 왜 나는 플러스 1밖에 안 해줘? 아니면 왜 플러스 1도 안 돼? 지금 단톡방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이슈를 가지고 단독주가 오롯이 한 채도 못 받는다. 중형 건수 30평대 한 채 받고 만다. 라는 얘기를 또 이제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그렇게 2년 동안 관철시키다가 더 이상 이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년 반 전부터 저희가 이제 돌아왔던 건 살 사람은 살자.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자. 라고 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부만 되긴 했습니다. 현재로서.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일부라도 시작을 해서 뚫고 나아가면 이거를 보고 옆에 예를 들어서 좀 빠진 블록들, 빠진 구역들 조금 더 합쳐지지 않을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끝까지 가려고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계획 안에 이번에 주민공감 보기에는 나왔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이 세대수가 적기는 해요. 근데 그 숫자를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전혀 의미 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거를 SH 공모 참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받았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보기 쉽게 떨어졌죠. 근데 그게 공공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만이면 4만 언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임대 비율도 낮아져요. 당연히 사업성이 올라가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 주민공람을 계기로 해서 치고 나아가면서 공공과 같이 할 겁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보여지는 어떤 숫자 그거는 절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살고 실제 보유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 사업성이 안 좋으면 저부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강남입니다. 노른자 땅이고요. 반지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되게 로또 맞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되게 그게 아니다라고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도 계세요. 반대나 비대위 분들이 뭐 이거 아니다 이러면 뭐 망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거짓 선동에 절대 뭔가 휘말리시거나 거기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오직 실제적인 어떤 팩트는 우리 단톡방에서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이제 2구역 분들 거의 다 되셨지만 이 단톡방이 조금씩 좀 개편될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신 2구역, 3구역이 하나가 될 거고 큰 그림에서 그리고 4구역, 5구역 한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체가 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또 종상향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할 예정이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빠졌어요. 대청에 붙어있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 여기는 다 빠졌어요. 여기는 단독방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도 임원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큰 마을공원과 붙어있는 이 큰 주도로에서 여기가 좀 빠지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1구역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창한 어떤 그런 말씀 내용보다 Q&A 이따가 있을 Q&A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설명회 시간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업체 남재 주식회사 송성곤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남재 C&G 대표이사 송승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일원동이 지금 주민공람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분들이 이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을 세세하게 모르셔서 그래요. 아파트 불허 지역을 푼다는 건요, 사실 원래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업무를 하신 김상원 대표님한테 저는 좀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주민공람인데 사실 저는 공람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다 생략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제가 공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만 이제 원래 그 별도 장소에서 이제 PT를 할 줄 알고 사실 이렇게 레이저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모니터다 보니까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현장에만 있는 특별한 지휘봉을 했습니다. 우선 주민공람에 대한 공고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 계획안, 그다음에 종전자산 추정, 공자산물 추정, 그다음에 사업비 추정, 사업비 비례비 추정, 분담금 이런 식으로 제가 목차를 좀 준비했는데 이 공람에 대한 사업성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공람을 딱 한 2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공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걸 재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주민공람의 계획은, 이 관리 계획은 주인분들이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관리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세대수, 평형 이 모든 내용은 주민들의 의사가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향후 우리가 이 공람이 끝나고 관리계획 고시가 나오게 되면 주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대로 사업을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부터 이제 강남구청에서 이제 공람에 대한 이제 공고를 이제 실시한다는 얘기고요. 글씨 참 많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글씨를 제가 쭉 넘어가고 주인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우리 관리 계획이 지금 죄송합니다. 원래 이 내용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 부지가 이렇게 됐었는데 사업 부지가 좀 달라진 거예요. 사업 부지가 2개 획지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업 가능구역 1이라고 정했고요. 또 하나는 사업 가능구역 2라고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보여도 돼요. 우리 구역은 지금 2개의 구역으로 쪼개졌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기 회색은 보이시죠? 네. 여기 주차장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 사업 가능 구역입니다. 사업 가능 구역이란 첫 노란색에만 이제 아파트를 배치한다는 데 그리고 저희는 1종하고 2종하고 혼재된 사업구역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업 가능구역 1, 2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한 이 계획으로 뭔가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공람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구역을 2개로 쪼갰을 때 사업구역의 총 세대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약 740세대 정도일 거예요. 756. 네. 750세대 정도입니다. 750세대 정도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람에 대한 맨 마지막에 특별건축구역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다시 전체 구역으로 다시 묶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주민공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공람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요. 최고 층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해놓은 내용이라서 최고 층수가 지금 2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동원 층고에 대한 제한이 있냐? 사실은 없어요. 그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많이 올리고는 싶은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다음에 건축사들이 얘기하는 최고 층수는 저희는 30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23층으로 잡고 있지만 우리는 향후 30층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에 나와 있는 이 조감도라든가 세대수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주인분들은 이 공람에 대한 내용을 이런 동이 이 공람을 끝으로 아파트 불허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공람에 대한 설명은 끝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요, 공람과는 이제 좀 다른 내용입니다. 주인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2가지 안을 지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안은요, 공모 신청안입니다. 공모 신청안이란
일원동이 전체 구역을 처음에 그 강남구청에 신청한 전체 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안이라는 게 지금 2번입니다. 주민공람안을 저희가 비교표를 좀 해놨어요. 주민분들이 지금 공모 신청 이후에 사실 사업구역이 2개로 변경됐는데 주민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결국에는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마지막 그 결과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비교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안과 주민공람안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 면적을 준비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최고 법정 용적률은 300%까지로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300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 299.99 아니면 건축 인허가 상에서 290 초반 이렇게 용적률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이 계획 내용을 쭉 내려오면 공모 신청안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약 1370세대를 원래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공람안이 뭐냐?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구역 1, 2로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업성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 김상훈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사업구역 1, 2를 나눠서 생각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당시만 해도 이 소규모 전기 사업 관련돼서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에 됐어요. 근데 이미 법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최대 4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아마 연말 정도에서 SH 공모 신청 기억하세요? 다들 하셨죠? 네. 네, 그 신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이걸 하나로 가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공모 신청에서 떨어졌다고 하나 그 공모 자체가 좀 특별한 공모였어요. 원래 SH하고 공동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 첫 번째,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두 번째, 조합이 설립될 것. 이후에 원래 공공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SH공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아도 MOU를 먼저 해주겠다는 그런 공모 내용이 있어요. 되면 정말 좋았죠. 근데 그 내용은 즉슨 우리가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미 SH공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구역 1, 2를 SH와 같이 한다라는 전제하에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는 세대수는 999세대입니다.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999세대냐?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더 세대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 1000세대가 넘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999세대가 유리할 것 같아서 999세대로 계획했지만 나중에 공공과 사업을 하나로 수립할 때 주인분들이 일부 기부 체납을 더 해서라도 한 1110세대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요 개요는 이게 저희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소가 지금 법 내용을 다 반영해서 뽑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모 신청안으로 했을 때 1371세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공람안이라고 그러죠. 사업 가능구역 1, 2를 통합했을 때 우선 999세대가 나옵니다. 999세대 안에는 일반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742세대고요. 임대 아파트는 257세대입니다. 근데 257세대를 또 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매입 임대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냥
법적으로 제작해야 되는 그냥 임대입니다. 매입임대는 쉽게 얘기해서 관청에서 SH공사에서 사업 시작함과 동시에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먼저 선분양을 했어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매입임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일반 분양과 풀릴 물건입니다. 다만 SH공사에서 먼저 매각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10년 정도 그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그 세대도 이제 일반 아파트가 풀리니 임대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 비용은 좀 적습니다. 자, 종전자산을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비례율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비례율은 이 사업 구역의 사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례율이란 종전자산의 총액, 분의 총수입 좌원 분양 플러스 일반 분양 플러스 임대아파트 수입 빼기 사업비를 곱하기 100으로 한 게 이제 비례율이거든요. 그럼 종전자산이란 뭐냐? 여기 계신 모든 소비자님들의 감정가를 얘기합니다. 감정가액을 담보로 넣고요.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뺀 나머지를 이제 곱했을 때 이제 비례율이 나옵니다. 보통 비례율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수치를 제가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 비례율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종전자산에 대한 내용은 특이하게도 이른동 고측은 주인분들께 한번 배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포된 자료를 그대로 썼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그 종전가액이 이미 한 2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 대비해 보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전가액에 다시 비례를 곱하게 되면 내 얼추 종전가액을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데이터입니다. 종전자산은 공모 신청하는 총 지금 약 한 8,94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 공람한 사업 가능 구역 1, 2를 통합했을 때 종전가액은 약 7천억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무자산을 하기 위해서 분양 수입을 저희가 또 계획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많이 복잡하죠. 저희가 아까 김상원 대표님이 그 인사만 할 때 공동으로 꼭 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셨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과 함께 공동 시행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허구에 허가받을 수 있는 숫자를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오부 정도는 일반 분양가를 지금 9,900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84, 9,500, 그 다음에 113인가요? 9,200, 그 다음에 198, 8,000 정도로 일반 분양가액을 우선 계산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스스로 한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 A라는 감정평가에게 주변 시설을 다 조사해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나름 근거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아파트 보시면은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좌원님의 분양가액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5부 기준 약 5,940만 원, 84 기준 5,700, 113 5,500 수준, 158형 이제 한 4,850, 이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반 분양가를 측정함에 있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종전가액이 지금 좀 낮다 보니 자본 분양가도 저희가 지금 낮춰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 그다음에 자원 분양 수입, 임대 아파트 총 수입을 계산해 보면 약 2조 3천억 정도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모 신청안이에요. 주민 공람안은 1조 8,040억, 1조 8,400억 정도입니다.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자본 분양가는 공모 신청안과 주민 공람안 그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블록을 통합해서 사업을 할 경우 총 수입은 1조 8,400억 정도다. 기억해 주시고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좀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공사비는 과감하게 저희가 평균 9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현실적이죠. 최근 이 일대 개포 5단지 또한 840만 원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더 과감하게 공사비는 950만 원으로 지금 측정해냈습니다. 전혀 낮지 않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사업 부대 비용인데 이게 사업 부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 용역비, 이자 이런 모든 비용을 팩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정비사업 전문 업계에서 보통의 이 사업 부대 비용을요 보통 35에서 40을 잡습니다.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한 45%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사업비를 지금 과하게 지금 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공람안 두 개 구역을 통합했다는 기준으로 우리가 사업 비용을 하게 되면 비례율이 164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강남이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반 분양가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이런 동밖에 없어요. 이 모아주택 역사상 분양가 아마 신규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 사업 승패를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 가능 1, 2 구역을 따로 만약에 쪼갠다. 그럼 공공하고 같이 사업하지 않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은 분양가 얼마나 할 걸로 예상하세요? 실천 나오기 힘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공모 신청하는 자꾸 헷갈리니까요. 주민 공람안만 이제 볼게요. 이십니다. 정전 자산이 지금 5억일 때, 10억일 때, 20억일 때 기준으로 분담금을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계신 모든 소유자님들은 이미 이 북측 주민 협의체에서 한번 종전가액을 통지했다라고 하니 그걸 기준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5구 같은 경우 5구형은 자본 분양가가 약 15억 수준입니다. 15억 수준이고 아까 비례율이 164라고 그랬죠. 5억 곱하기 164가 하게 되면 이게 권리가액이 됩니다. 권리가액이 됩니다. 그럼 이 권리가액이 높은 이유는 지금 감정가액이 낮아서 그럴 거예요. 감정가액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유자님들은 이 5억에서 이 8억 수준 어느 언저리가 나중에 정식 감정가액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사업을 나중에 하게 되면 비례율은 보통 100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감정가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수치를 대입했을 때 자본 분양가가 약 14억 7,600이기 때문에 분담금은 약 6억 5,700 수준으로 획기적인 분담금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폐사형은요, 자본 분양가가 18억 8천이면 분담금이 약 10억 원, 그다음에 144형은 자본 분양가가 한 29억이면 분담금이 약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1억, 아니 10억, 20억일 때 이 비교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국민 공람이 나오자마자 현장에서 사업 가능 구역 1, 2에 대해서 전체 세대수가 적어서 자반님들이 평균 청산이 된다라는 특이한 소문이 이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계획 고시 되고 그 사업 계획 내용대로 사업 추진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요. 우리 김상원 대표님은 여기에는 공공과 함께 여기를 전체 사업 구역을 하나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소비자님들 중에서 우리가 이 공람이 끝나고 그다음에 구비의 청취 끝나고 본심이 끝나고 확정 고시가 났을 때 우리가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안에서 하라는 대로 사업할 주인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 사업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약 2년에서 3년 전 대비 현재 어떤 편차가 있냐면요. 아파트 시세가 엽기적으로 변하는 타이밍입니다. 과거에 아마 주인분들에게 한 2년 전, 3년 그 사이에 그 종전가액 평가할 때 분양가액이 이렇게 아마 안 맞아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분양가액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부 정도 24평 아파트 1억 분양하면 이거 로또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2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1억으로 잡았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사업성이기 때문에 주인분들은 우선 일원동의 이 사업 추진이 사업성이 확보 있다라는 신용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내용이 아주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이 데이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공람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략히 설명하면서 사업성 내용을 이해를 듣기 위해서 두 개의 구역을 통합하는 사업 분석 내용을 좀 안내했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다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안을 자기들이 만들고 관할 구역 단위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람을 하고 또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 스스로 확정을 합니다. 우리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결제를 받죠. 이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마다 그 사이에 넣기 전에 올리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공람을 하고 혹은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고 심의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에서도 진행될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또 공람을 하고 또 심의를 받고 또 자기들이 확정을 하고 강남구청은 서울시에 신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서울시 이름으로 이제 계획안이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결정을 하면서 지네들이 계획한 걸 왜 지네들이 확정을 못하냐. 이제 요 자문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요 단계는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난리를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건 전 첫 발을 디딘 기념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요 안이 정식으로 이제 심의에서 통과를 해야 이제 그야말로 신분이 후보지에서 이제 정비구역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별을 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업이 거기서 중단되더라도 다음번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러한 전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후보 주신 분과 지정된 신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야겠지만 그렇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뭐 추정 분담금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차롱차롱 하시고 사진도 촬영하시고 하시는데 이 숫자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남재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먼 훗날을 보고 우리의 계획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다 법적으로 가능한 계획들이니까 지금의 분담금에 지금의 추정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이제 질의응답이 시작될 때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다 찬성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딴지를 그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먼저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산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2분, 3분 오신 분들 다 받아가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참 뜻깊고 감격적인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김상환 우리 위원장님 또 임원님들 수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보람된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주민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점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현재 오세훈시 그 정책 사업으로 이것이 표적을 받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또 시장 또 투표가 얼마나 잘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계속 연임을 한다면야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은 오겠지만 행여나 이제 서울시장의 수장이 바뀐다면은 바뀔 경우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바뀔 경우에 우리 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탈락이 되고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 극적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새로우게 됐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제가 봤을 때 그 무의미한 이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오셔서 뭐 이것저것 쓰셨지만 뭐 한 10초는 씁니다. 생각의 차이 바뀌기가 있는 것 뿐이지 쓰는 건 금방이에요. 제출하는 건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도 어떤 상황을 바뀌면 남재와 같이 이제 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뭐 주민분들과의 어떤 협의 단계도 있겠지만 바뀐다 하더라도 빠르게 피벗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고 그 과정 중에 누군가를 욕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는 되게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런 어떤 좀 속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도 유의미한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선호에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분들 많은 의견 많이 모아졌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이렇게 주민 모으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어디 사는지 심지어 지지난주에 저희 단톡방에 그 단독주 모임을 한다고 제가 한번 올렸을 거예요. 10년도 더 된 분인데 사신지가 단독주 모이신데 여기 대치동 사세요. 그때 몰랐대요. 모아타운 추진한지 몰랐대요. 3년 만이 지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우편을 보내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찬성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어떤 그런 과정이니까 특별히 저는 다른 게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온다 하면 그게 훨씬 더 이것보다 좋지 않을까 해요.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부가 아닌 전체로 갈 수도 있고 상황마다 빠르게 피벗하고 보다 좋은 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조합을 이루려면 분명히 몇 프로로 세대 수로는 75%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으로 3분의 2입니다. 67% 정도.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 가려고 하다가 이 힘이 되게 팽팽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도 어느 정도의 좀 이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기다리기 좀 힘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부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에 대한 동요는 충족됐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십시오. 예. 999세대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시의 사업 이하가 여기 이제 조금나무 이 사람 여기서 이제 제안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전제하에 각 세대별로 여기 이제 그 조합원들 각 세대별로 건설하고 가지고 있는 규모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까 평수가 3가지 정도인데 몇 평수가 적용이 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분담금 얼마다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도 안 보여줘요? 이거는 지금 사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거지 통지를 하기 위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강남구청에서 지금 공람을 하고 있는 거는 750세대에 대한 공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999세대를 꺼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750세대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람에 대해서 너무 그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아까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설명드렸잖아요. 주차장 위치가 있구나. 여기 아파트 짓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정비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용적률하고 청수하고 이 부지를 정하는 문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주인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건축 심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에 보니까 뭐냐면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모티브가 돼서 주변에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은 사실은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아파트의 숫자 대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단지가 돼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999세대라면 지금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이 회장님이 있는 주변에 들어오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비슷한 숫자가 흘러온다는 얘기가요? 주변의 규모라면 우리 다른 사업부가 왜 했죠? 인접한 데가 들어온다면서요? 의향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넓히겠다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어느 정도 데드라인까지 그때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끼리 출발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람 이거 최소 받을 거 받고 이 예를 들어서 예를 저기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심정이.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잘렸는데 이분들 637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들어오고. 네. 그렇게 점점 넓어지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의를 했는데 어딘가 또 끝까지 안 들어와요. 끝까지 어떤 반기를 들어요. 그럼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는 출발해야죠. 그럼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잘라서 그냥 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점점 넓어지면 세대수도 좋아지고 사업수도 또 좋아지겠죠. 예.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명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공람기간이잖아요. 공람기간 내에 만약에 이 사업구역 1, 2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정확한 자기 의사표현을 찬성으로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못 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니께 참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는 사업구역을 지금 넓히는 걸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하루라도 빨리 조합 설립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업구역 1, 2는
제가 볼 때는 순식간에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동의율이 낮은 구역이 갑자기 이쪽 구역이 편입되면은 동의서가 안 나와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저희는 6월 이후를 어떤 세상이 올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현 상황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그 사업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만 올인하셔야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실 때는 아닙니다. 벌써 네. 오구나 판사를 받는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될 거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999세대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게 이게 뭐 자꾸 750세대 이렇게 헷갈리니까. 나중에 여기가 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건축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축 계획은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걸립니다. 그래서 소유자님께 설문조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평형대에서 희망 1, 2, 3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유자님들이 1순위로 선택한 평형대가 만약에 5구가 많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최대한 반영해서 5구를 배치하고요. 만약에 8사가 많다. 그럼 8사를 조금 더 늘리고요. 이런 식으로 건축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인허가를 돌려서 확장하게 되면 대관되고는 나중에 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소유자님들이 분양 신청을 한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시작할 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단독 같은 경우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 예상이 맞으면은 그분들은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숫자일 거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1순위가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빌라가 저희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84, 뭐 114, 뭐 대형 평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건 좀 운이 좋아야 되고 내가 1순위에서 안 되면 2순위, 2순위에서 안 되면 3순위, 3순위에서 안 되면은 그 금액에 맞는 아파트를 자동 배정해 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운을 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한담 3구역 같은 경우 어떤 조합원님이 운이 참 좋은 분이 계시는데요. 5평짜리 빌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은 55평이라고요. 됐어요. 진짜로 됐어요. 신청했는데 조합원님들이 거기가 인기가 많을 줄 알고 거기를 신청 안 하신 거예요. 미달되니까 그분은 그냥 배정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내 지가가 크면 클수록 내가 1순위로 신청하는 거에 확률이 좀 올라간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동호수는 이거는 신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전산입니다. 내가 매칭으로 갈지는 그냥 전산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더더욱 없습니다. 또 네. 저는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 2구역 내에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번에 되는데 네네. 그쪽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팔아야 되나요? 저는 손상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우선 1, 2가 다 가지고 계시면은 어떻게든 세대 분리해서 다시 나누셔야 되고요. 조합 설립 되기 전에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는 조합 설립을 하는 순간 내가 자본권자다. 합산이 되거든요. 합산이 되면 절대 못 팝니다. 이 두 개가 그냥 이건 하나예요. 조합은.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가정구역 1, 2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공공이 참여해서 하나로 되잖아요. 또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대 분리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뭐 결혼하셨는지 자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질문하신 분의 입장이라면 다른 뭐 판매도 좋겠지만 뭔가 내 증여나 그런 걸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 한 2년 전에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나눠놨는데 누구는 그랬어요. 뭐 제가 2개를 받으려고 뭐 그런다. 어차피 한 채 줍니다. 지분 10개라고 10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조금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또 이제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증여를 통해서 지금 증여하는 게 제일 싸요. 다음에 아파트 지어진 다음에 지금 100원 낼 거 그때 한 300원 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혹시 네.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면 지금부터 조합 설립까지 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산술적, 물리적으로 어떤 뭐 관에서 어떤 백서를 만들어서 또 서울시로 올리고 그런 과정들을 무시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어떤 주민들의 의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의율은 굉장히 높아요. 다 합쳐지면 그보다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사업 가능 구역 내에 있으신 분들은 동의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난주 불과 금요일 날 나온 메시지가 발표가 되자마자 이 단독에서 말도 안 되는 또 아까 그 단순한 숫자로 막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는 확실하니 그 기간도 최대한 땡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뽑히는 봄이 오면 이사갈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 겁나 먹었어요. 말만 떠는다고. 저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계엄 이슈가 있는지 개선 이슈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엔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전혀 잘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반, 지금 한 다다음 달 되면 만으로 2년 돼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사업을 스피드를 낼 수 있는지 많은 능력 있으신 회사와 임원들이 계시면서 조금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공람처럼 직전에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제가 시당회인데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인가 염려하지 마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이 나이에 언제 집지어가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시당회인데 대빵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 참 일 잘하는 분들, 임원들 계시지만 저는 이분들보다 경력도 많고 굉장히 이런 파란만장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다, 그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2년 됐는데 이 몇십 년 된 것보다 더 잘하는. 그래서 그 정도로 왜 젊은 층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 가지는 가시면 홍보를 좀 해요. 홍보에서는 계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왜? 조금 전 대표님 얘기하겠지만 정 안 하면 다 빼버리고 만약에 빠졌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돼서 상상을 하냐 그만큼 하고 요거 빼버렸을 때 그 정말 동네에서 그만큼 볼품없는 집이 될 거예요. 편의점 말로 귀신 나오는 집.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우리는 만약에 출발 딱 되면 안 되는 사람 바로 매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빨간테 이 안으로 그냥 바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간에 몇 사람이 자꾸 거짓말으로 자꾸 남을 회원하고 있는데 두고 보십시오. 그분들 그 업무 방해 혐의로 다 고발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 절대 형성하지 마시고 제가 왜 말씀하는 낯설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믿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말씀 나오는 김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단톡방에 다들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한두 달 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오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비두이 분이 글자 이렇게 댓글을 이제 쓰시고 비두이가 많지도 않은데 댓글이 한 700 몇 개가 되셨더라고요. 좋아요가. 근데 이거를 저는 무시를 하지만 이거를 내부 뭐 특히나 이제 반에서 뭔가 보게 되면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 단톡방에서 어떤 호응도 좋아요랄까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추진하는데 공의를 뭔가 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니까 그런 표시로 또 조금 해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단톡방에서 제가 이 말하기도 이렇게 떠났어요. 거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한 2시, 3시에 술 먹고 막 새벽에 막 이렇게 막 올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마라. 아니다 해도 알았다고 하고 또 다시 또 하시고 우리 지금 2구역이랑 전혀 상관없는 5구역 분이 하시면 소음이잖아요. 그러다가 나가세요. 그럼 그들한테 뭔가 어떤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은 그렇게 해서 조금 이 바닥을 떠났고 앞으로도 어떠한 그 입장이 같은 그런 구역 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구역방에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전체 한 600명의 단톡방에서는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니까 조금 어떤 활동이나 이런 어떤 모임에서 가끔씩 있는 그런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꾸 질문하는데 제가 우리 동네는 아니고 다른 동네 모아타운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예. 조합 설립까지 동의서 진고하고 거기는 4달 걸렸거든요. 4달이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5달. 거기서 또 통합 심의까지는 6달. 사업 시행인가 3달.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할 수 있다며 우리? 네. 우리도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이 정도 예. 걸리나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2주까지 하면 더 걸릴 것 같아요. 소유자님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모아라고 하잖아요. 모아는 사실 사업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모아주택이라는 거는 오세훈 시장님의 브랜드. 우리 사업의 정확한 명식은 가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근데 가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사업 시행 인가 절차와 관리 처분 절차를 동시에 합니다. 웬만하면 이 모든 일정이 1년에 다 끝납니다. 인허가가 정말 빠르죠. 가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곧 끝난다라고 그냥 인지하시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은 사업 시작하면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가주택 정비 사업이다. 통합 심의를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주택 정비 사업이 그렇게 하고 있고 최단 기간 하고 있는 데는 6개월 만에 이주 나간 데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좀 크다고 하니 웬만하면 여기도 다음 코페는 보면 이사 나가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분도 돈 월급 하나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요. 봉사활동. 그런데 월급을 주자는 게 아니야. 후원금은 조금씩 왜? 나가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후원금 5분에 가면 좀 많이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문가 예. 주차장당 정해진 해제구역은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설정됐다고 하는데 여기 계획상 우리 계획상의 주차장은 주차장 지하인데 왜 저렇게 해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반에서 왜 그림을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분명히 주차장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주차장은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 2년 후에 3년 후에 이거를 지어졌을 때 아 여기에다가 데이케어 센터를 지으면 좋겠어, 여기다 동사무를 지었으면 좋겠어, 약간 어떤 나대지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해요. 꼭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지하잖아요. 여기만 주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좀 안 됐지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긴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저 이주비는 어떻게 해요? 이주비까지 우선 이런 거예요. 이주비란 내가 감정받은 그 감정가액의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완전 무이자가 아닙니다. 네,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해서 지금은 조합에서 이자를 먼저 내주고 입주할 때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금융 이 시스템이 워낙에 복잡해서 2주택 이상은 그냥 대출 못 받는다고 하죠. 그거는 정부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공모 신청했던 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공공하고 사업을 같이 위한 순서는 관리기획 수획 도시, 조합 설립, 조합이 그냥 공공 찾아가서 MOU 이게 원래 순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SH가 앞에서 먼저 그걸 해주겠다는 특별한 그런 이벤트 같은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 그냥 조합 설립해서 해주세요 하면 해요. 뭐 저희가 SH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LH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사실상 조금 억울하긴 한데 그때 굉장히 높았거든요, 동의율이. 근데 떨어졌을 때 아까 그 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전전에 했을 때는 힘든 지역들을 해주는 거였어요. 목적이 약간 부흥지거나 뭔가 사업성이 안 좋거나 우리는 평지고 사업성 좋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안 돼 라고 해서 떨어진 거였고 이번에는 사실상 될 줄 알았어요. 동률도 높고 그리고 그 전처럼 어떤 목적이 그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좋은 징조가 있었는데 안 돼서 솔직히 되게 많이 저는 실망스러웠고 하지만 뭐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오케이 이거는 이해할게. 다만 우리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는 주민공람 빨리 해줘 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된 거. 안 된 이유요? 몰라요. 그건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합이 설립이 되고 공공과 같이 했을 때 공공도 아니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수치를 기존 거는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700 몇 세대면 저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아까 아까 감독에서 반대하는 감독에서도 말씀을 그 논리로 하셨지만 플러스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플러스 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큰 거 하나 받을 건데 플러스 원도 안 된다는 어떤 취지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원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어요. 한국 주민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 몇 세대로 이 면적을 저희 기억하시겠죠? 처음에 2,500세대를 계획했었어요. 전체를 했을 때. 근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다가 강남구청에서 주민설명했을 때 조금 더 넓어졌어요. 솔직히 이 그림은 옛날에 에코공원 했을 때보다 훨씬 넓어진 거예요. 그때 삼성 아파트만 됐었어요. 얇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게 아예 없었어요. 많이 넓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700 몇 세대보다는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후에 우리가 진행되면서 세대 수나 그리고 뭐 평형별 어떤 평형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해서 유권과 싸울 예정이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주민공람 지난 다음에 아까 특별히 말씀하신 게 최종 심의 통과가 돼야 된다 하셨는데 그게 제가 예상 요청이 얼마나 됐어요? 선거 때문에 일정적인 제도 보시나요? 이론상으로는 부세장이 지금?
어쨌든 뭐 다행히 또 이 오늘 그 비도 오고 우산이 마련돼 있어서 가시는 길에 다 우산 하나씩 가져가시고 어쨌든 뭐 이거 해주신 거는 이 판때기 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 2줄부터 나오세요. 전체 천천히 2줄 전체 2줄부터 나오세요. 왜